XSFM입니다. I, D, W, K. 개인이 파산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개인의 재산이 날아가고 본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죠.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가 되면 지역의 인프라 유지와 발전이 사실상 멈춰버릴 수 있고 모두의 경제활동이 조금씩 위축되어 갈 겁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파산이라는 어둠을 등지고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데이터를 훑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사이에 UMC의 프로듀서입니다. 옆에는 아웨로워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혼까지 4일 남았습니다. 큰일이네요. 작은 일이면 안 되지. 결혼은 원래 큰일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오히려 잘 된 거라니까. 결혼 준비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싸우기 당하고 그러니까. 시사평론가 물뚝심송 상임고문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보니까 이제 막 정이 들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정을 뚝 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버뷰. 인천광역시 기본사항.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냈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8개의 자치구, 2개의 자치군이 있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장선거에 새누리당은 9명, 새정연은 7명, 정의당이 2명, 새정치국민의당이 1명, 무소속 9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2명이 출마한 남구와 남동구를 제외하면 경쟁률은 0.3대 1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31명을, 비례로는 4명을 뽑습니다. 경쟁률은 각각 2.4대 1과 2.8대 1입니다. 지역구 후보는 새누리당 31명, 새정연 28명, 통진당 1명, 정의당 2명, 노동당 3명, 새정치국민의당 1명, 무소속 8명이고요. 비례대표 후보는 새누리당 4명, 새정연 3명,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각각 1명입니다. 38개의 선거구에서 101명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209명, 2.1대 1의 경쟁률입니다. 계양구 다선거구는 2명의 의원을 뽑는데 후보가 2명입니다. 비례대표는 15명 선출에 후보 33명, 2.2대 1의 경쟁률입니다. 여기서는 남동구가 2명 선출에 후보 2명 나왔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새누리 80명, 새정연 60명, 통진당 10명, 정의당 13명, 노동당 2명, 새정치국민의당 4명, 한나라당 1, 무소속 39명, 비례대표 후보는 새누리 20명, 새정연 12명, 정의당 1명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광고.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이 도와주고 계신 그것은 알기 싫다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인천광역시 지방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매일매일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질 손안의 킹스베리. 중세 왕과 귀족들만 먹었다는 아로니아와 함께 발기찬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00% 폴란드산 아로니아 열매 농축과즙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왜 한숨이 나오냐면 오늘 인천 이거 하면서 경기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바로 뒤에 괴물이 버티고 있는. 네. 하지만 그 판소리 명창의 마인드로 가야죠. 완창을 앞두고 있는. 네. 피가 나는 것을 개의치 마라. 네. 하지만 많은 인천 시민들은 빚이라는 괴물을 앞두고 앞에 놓고 몇 년을 살았어요. 인천광역시장 후보 새누리당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 인천의 오버뷰에서 계속 나오지만 이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네. 근데 이게 제가 파악한 가장 최근 수치가 공식적으로 12조 6,5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게 버티는 정도지. 네. 이거는 인천시가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하도 부채가 많아서 그런지 인천 시민들은 자기들이 부채가 많아서 딱지도 많이 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지는 전국적으로 다 많이 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부채도 좀 있더라고요. 우스우시겠지만요. 인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정당 차원을 떠나서 정략적인 차원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도 안상수 전 시장 책임입니다.
네. 이건 뭐 새누리당도 이걸 부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는 창원시장 새누리당 후보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안상수 말고 네. 예, 보은상수와 자연상수 안상수 말고 네. 인천시장 안상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그 안상수 전 시장이 이번에 또 출마하려고 했었다는 거. 그렇죠. 자기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어우, 책임감 있네요. 자신이 벌인 일을. 자신이 더욱 정진하겠다. 결자 해지. 결자 해지가 아니라 다른 걸 하러 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빚 100조, 예. 일단 그분은 출마를 못했습니다. 네. 예. 출마가 되면 그것도 정당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줄 알았더니, 네. 그냥 어떻게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리를 했어요. 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유정복, 남자 56세, 연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했고요. 안행부 장관 출신이죠. 네. 박근혜 정권에. 그리고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이었고, 재산은 11억인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그 농림부 출신이거든요. 농림부 장관도 했었거든요. 예. 친박의 핵심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재물포고 출신이고, 인천에서는 서구청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송영길 현 시장, 민주당이죠. 이제 그 새정년 시장에 맞설 만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아서,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차출한 결과가 또 된 건데요. 네. 본인도 굉장히 안 하겠다고 막 버티다가, 네. 그때쯤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여론조사를.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유정복 장관하고 비교 대상이 됐던 사람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입니다. 네. 근데 황우여 대표보다 인천 지역의 여론에서 유정복 장관이 더 앞섰어요. 뭔가 여론이 예. 새누리당을 속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아무리 봐도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연맥인 거다. 그거는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아니, 전 그게 아니고서는 이런 지금의 결과를 상상할 수 없다. 예. 그래 되는 바람에 혹시 내가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유정복 장관이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카드 중에 자기가 제일 낫다는데 네가 가서 해야 된다는데 네. 끌려 나왔어요. 네. 출마의 변이 네. 운명의 바다로 나간다. 당과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던지겠다. 뭐의 바다요? 운명의 바다. 운명의 바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이 나와서 낙상하게 되면 네. 골치 아파집니다. 큰일입니다. 물론, 좀 멀리서 좀 보기에는 여러모로 따져봐도 떨어지면, 만에 하나 떨어지면, 제주지사 원희룡 후보보다는 조금 데미지가 들어요. 조금 덜하죠, 이거. 예, 고속도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죠. 이런 분들도 아무리 따져봐도 아로니아지. 네. 다 따져봤더니, 예. 아로니아진을 사드셔야 하지 않나. 네. 함량이 늘어갔거든요. 인천발 KTX 신설, 인천 강릉간 고속화 철도, 이런 됐다고요. 개발 공약을 던졌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인천 유권자들이, 네. 이게 무슨 유정복의 공약이냐, 이건 박근혜 공약 아니냐, 네.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충실하네요. 예. 이게 송영길 현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고 소소하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반면에, 네. 역시 스타일대로 유정복 후보는 거대 토목 쪽으로 네. 공약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빚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바로 그거죠. 네. 토목하다가 많이. 이번만 해주면 내가 다시는 해달라고 안 할게. 토목 때문에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는데 거기 와서 토목을 또 하겠다고 그러는 게 네.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이건 이제 유권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고. 네. 유정복 후보 한무라비 건설 공약. 그러니까 한 8조 원 정도 연꽃 보리방 건설해 주시면. 인천이 지상낙원이 될 수 있다. 네. 제사상만 잘 뿌리면. 옥돔? 뭐래. 유정복 후보의 개인 이력 중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분이 농림부 장관 시절에, 네. AI 문제가 심각하게 확산이 됐었고, 네. 그때 이분이 꽤 잘 대처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에서는. 예. 근데 물론 이제 잘 대처했다는 게 대부분 이제 살처분 위주인데, 굉장히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살처분을 감행함으로써 확산 지역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공을 인정받고 있어요. 이번 정부에서 살처분 한다고 하면서 감염 지역에서 쓰던 걸 그냥 몰고 가가지고 다른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을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또 얘기냐면은 이분이 농림부 장관 시절에 살처분을 꽤 효율적으로 잘 수행을 했고 그 과정을
매뉴얼로 작성을 잘 해뒀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농림부에서 그걸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네. 안행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이번 2014년 올 초에도 또 AI가 확 퍼졌지 않습니까? 네. 이분한테 그걸 해줄 수 있냐라고 막 와가지고 네. 다시 뭐 예전에 자기가 했을 때 그 살처분에 AI 그 대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각 부서로 다 옮겼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을 몽땅 총동원령을 내려서 막 투입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살처분을 농림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안행부에서요. 안행부가 대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유정복 장관 개인으로서는 꽤 돋보인 셈이죠. 자기 자신의 지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 네. 뭐 그랬던 경험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살처분하겠다. 뭐 이런 거. 아 그렇게 웃지 말아요. 죽어가는 사람 같잖아. 아닌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디펜딩 레이닝 커런트 챔피언. 남자 51세. 84년 연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서 석 달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배관용접, 운수노조 노보 제작, 택시노조 사무국장 등을 하면서 7년여간 노동운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충 따져봐도 정가로 진출해 있는 현재의 8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들 중에서 노동 현장을 가장 오랫동안 지킨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94년에 사시 합격을 한 다음에 변호사가 돼서 인천 개인 택시조합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계양구에서 당선돼서 국회 입성합니다. 아마도 제 기억엔 새천년 민주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동교동 9.8을 상대로 한 소장파의 싸움, 정풍운동의 주인공들 중 하나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여권 386 소장파의 대표 선수, 당권에 도전한 경력도 있지요. 그렇지만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 사람을 겪어본 의원들은 이 사람이 인천으로 떠나서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연대를 생각한 포석보다는 할 말부터 까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열린우리당의 홍준표 같은 이미지입니다. 민노당과 어깨를 걸고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저지에 앞장선 인물이지요. 2008년에는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계양구에서 내리 3선을 한 뒤에 의원직을 중도에 놓고 5기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안상수 당시 시장, AKA 뎁트 상수, 뱅크럽트 상수를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시청에 입성합니다. 취임 전날 시장 집무실에 가서 뎁트 상수하고 독대를 했는데 시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송영길 시장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됐느냐고 물었고 이 뱅크럽트 상수의 답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을 줄 알았다. 였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아,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이분은, 솔직하다. 네, 솔직하네요. 그렇게 뇌까렸겠죠? 예. 미국의 서브프라임 핑계대면서, 그러지 않네요. 이게 다 미제국 부동산주의자들의 탓이다, 이러면서. 예. 모든 구청장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양산 골프화를 백지화시켰습니다. GM대우 노조 탄압에 대해서 시장 당시 시장 취임 후에 직접 나서서 GM 측에 항의를 해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에 대한 약속을 구두로라도 얻어낸 적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GM대우에 워낙 관대하다 보니까 해결을 잘하진 못했습니다. 공약은 이렇습니다. 버스 노선의 시민결정제, 정확히 어떻게 결정하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천 1호선 급행열차 도입, 레인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모든 버스,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에 무상 와이파이. 해제된 정비구역의 재건축 추진이나 조합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의 70%를 지원. 자빠라진 재건축이 많거든요, 인천에. 후보 측근에 대해서 검경이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마저도 며칠 전에 기각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 보시죠.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입니다. 44세 남자. 고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적됐고 현재 정당인입니다.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을 했고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을 심판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의 경종을 울리는 선거라고 정의했습니다. 중간에 삑 소리를 넣어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물전기 가스 무상 공급제, 생활임금 조례 제정으로 최저임금 154만 원 보장 등등과 같은 그 울산, 부산, 충북, 충남의 후보들과 동일하네요. 통합진보당 표준 공약이거든요. 네. 그런데 USB 공약. 제가 이분 신창현 후보를 보면서 느낀 게 그 제주도에서는 이런 표준화된 통진당 후보가 돋보였거든요. 네. 여기 오니까 다시 한 레벨 낮았어요. 이제 다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건 그러면서 이게 제주도에서 통진당 후보가 제일 멋있었어요. 제일 정상적이었고. 그러니까 통진당의 어떤 미덕이자 그 한계인 것 같아요. 엄격한 표준화. 네. 당의 이제 동네 정치 분위기와 정치 쇄신을 위해서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통진당이 당선되면 짱일 수도 있어요. 네. 뒷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구청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중구청장 후보 새누리당 김홍섭 남자 64세 현직입니다. 줄 넘어가서 뭐 이것저것 뭐 잡다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네요. 뭐 건축법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네. 공직선거 선거 부정 방지법에 벌금 300만 원 경력도 있습니다. 예. 근데도 다 앞에서 4선 도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직이고 2, 3기였으니까 2기, 3기, 5기 3번을 한 거죠, 이미. 네. 도중에 4기를 한번 쉬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중구를 다시 인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예. 대부분 교통 관련 공약을 내고 있는데 평생복지,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약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죠. 이 중앙선관위 후보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네. 그 이름 밑에 공약까지 볼 수 있는 버튼이 생겼어요. 그 프린팅돼서 집으로 날아오는 그 공약집과 공보도 다 볼 수 있고요. 선거 공보가 PDF로 나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이제 읽어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또 일일이 읽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다면 개발 일자리 건설 네, 경제 뭐 생태 뭐 이렇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네. 나무나 허브 네. 새정치민주연합 강선구 후보 남자 51세 정당인이고요. 충남 금산생입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의 당적은 새정치국민회의였습니다. 그냥 그 당이죠 지금도? 이런 얘기합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을 절대로 막겠다. 그리고 제3연륙교를 빨리 만들고 통행료를 인하시키겠다. 도원동에 동사무소를 이전하겠다. 아니다. 요새 동사무소 아니고 뭐라고 부르더라? 주민센터. 그렇구나. 봐도 동사무소라고. 난 바본가 봐. 눈앞에 주민센터라고 크게 써있는데 자꾸 동사무소라고 읽어요. 왜냐면 동사무소라고 35년 동안 읽어왔잖아요. 도원 주민센터를 이전하겠다. 예. 신포동 지하상가 연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겠다. 북성포구 어촌시장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런 공약이 있네요. 대구에 김광석 거리라고 있어요. 동네는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에 있죠. 네, 상당히 성공적인 문화 컨텐츠라고 지금 평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 이것을 본따서 신흥동에 송창식 거리를 만들겠다. 본 PD의 견해는 질 텐데. 아니, 좀 젊은 사람으로 하지 왜. 엑소 거리 이런 거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길 내내 으르렁 되고 있는 거야 길이? 그거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뚝심송 1길 2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주소 이름이잖아. 엑소 멤버대로 이렇게. 이번에 누구 뭐 탈퇴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논란이 있겠네. 네. 탈퇴하면 길 이름 다시 바꾸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물론 주소도 나중에 그렇게 바뀌실지 모르겠는데 문화 콘텐츠 하나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하승보 후보입니다. 62세 남자, 한국방통대 행정학과를 나왔고 정당인입니다. 정당인 무소속, 현 중구의회 의장이고 중구청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준비된 구청장이랍니다. 내항 재개발에 연계한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영종, 용유를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을 연결한 동북아 해양관광 도시를 건설하겠답니다. 각종 개발 공약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이 사람들아 협의만 하고 돈을 주는 데가 어딨어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일단 막 땡겨 쓰겠다는 말이죠. 글이 좀 나은 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라고 쓴 사람들은 좀 양반입니다. 상당수 공약에는 밑에 보면 그 재원 조달 방법에 민자유치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게요. 훨씬 낫네요. 그것도 많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요 아주 느리게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5km 바깥에 있다면 1년에 한 걸음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를 보면 변화가 보입니다. 저 공약집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예전보다 훨씬 자세히 있습니다. 그거 안 쓰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케이스는 되게 멍청한 케이스고요. 물론 그 무소속에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 있긴 있는데. 네. 예. 민자는 어떻게 구하고, 그렇죠. 국비는 어떻게 구하고, 지방 교부금은 얼마나 쓰고. 그러니까 민자유치라고 쓸 거면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진행됐다고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걸 턴키로 발주하겠다라든가. 뭔가 방법을, 도지사가 5% 해먹고 뭐 이런 거라도 다 쓸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야 돼요. 하여간 자세히 쓴 거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후보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중구 그 김웅섭 후보가 네. 좀 보기 드물게 네. 자산가예요. 그죠? 196억 9,596만 원, 197억 정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꽤 많은 편이죠. 진짜네요? 196억이라고 신고돼 있네요. 세다. 예.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동구청장 후보 새누리당 이흥수 남자 53세 BCM 영어 보습어학원장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가 많죠. 학원에서 돈 많이 벌어서 정치하러 출마하시는 분들. 경기도 안양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유명합니다. 내일 말씀드리죠. 네. 네. 인하대 행정학 석사고요. 근데 이분은 경력사원 중에 뭐 특이한 게 별로 없는데 전과가 3범인데 그 중에 2가지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에요. 야, 돈도 많으면서. 쉽게 말해서 폭력 전과가 2건이고요. 싸움도 잘해. 예, 여차하면 일단 때리고 보는 사람 같습니다. 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전과로 미뤄보건데. 예. 송현 유수지 악취를 제거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네.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 하는데 그 장학재단의 재원 조달 방법을 관내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쪼르겠다는 기업들을 얘기죠. 때려서. 네. 네. 많은 데한테 때리고. 네. 장학회를 만든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고요. 뭐 이런 분입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야권연대가 가장 잘 된 곳이 인천광역시입니다. 지난번 5기도 그렇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기 지방선거 때 민노당이 확보했던 3자리의 기초단체장 중에 2자리가 인천에 있고요. 이제는 모두 정의당의 몫이 됐고 이번에 온전히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줬습니다. 시장부터 구청장, 군수 모든 후보군에서 정의당과 새정연의 합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펜딩 챔피언이 정의당에 버티고 있는 동구청장은 새정연 후보가 없습니다. 정의당 조택상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55세 남자, 호원대 컴퓨터 게임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네. 대단하죠? 루돌로지를 배우는 바람직한 학생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직업은 정의당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분 우리 그 신일위원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뭐. 예. 우리 공방할 때 오셔가지고 찌질대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전 이분을 모르거든요. 눈앞에 있었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법야권 단일 후보고 스스로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94.4%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예. 대충 살펴보면 동인천 북광장을 정돈했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송림 지하보도를 송하뜨렛길로 조성했다고 자랑 중입니다. 만석 화수부두의 활성화라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괭이부리 마을 원주민 재정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도 자신의 크레딧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3,400개를 만들었다고도 하고 있고요. 네. 동구의 노인 인구 비율이 인천 지역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땅히 추진했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폐열 판매 사업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고요. 폐열 판매 사업. 예, 폐열 판매 사업. 화도 종합복지관을 일하는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그 건립에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네. 여성 공약이 확실히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예전보단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매우 원시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여성 취업하기에 되게 원시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차별이 심하죠. 예. 뭐 뭔가 이렇게 좀 저차원적인 노동에 이제 그 취업 시기를 본의 아니게 놓쳐버린 여성들을 어떻게든 그 뭐 끌어다가 쓰는 이야기를 구청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좀 외곽으로 나가면요. 네. 그 여성에 관한 공약이 여성회관을 크게 짓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뭘 하라고? 필라테스? 근데 그래도 굉장히 바람직한 추세가 확실한 것은 네.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그 복지 공약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들 그 빨간색 공약집만 보면 죄다 핀란드고 스웨덴이에요. 맞아요. 예. 네. 진짜 옛날에는 복지 얘기만 나와도 좌빨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복지 얘기 안 하면 떨어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복지 얘기 안 하면 아예 승부를 못 거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증거 아닌가. 네. 뭐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라고. 저기서는 언제나 집권당은 언제나 당장 할 수 없는 것들, 당장 하면은 국민들에겐 좋겠지만 자기들은 할 자신이 없는 것들을 말하고 다니는 반대 정치 세력들을 이제 좌빨로 밀어붙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레토릭을 다 갖다 쓰죠. 예. 예. 그 저작권 문제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 그 훔쳐오는 공약으로 다 도배를 한 건데. 그리고 무소속 후보도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도 있어요? 예, 네. 전용철 무소속 후보입니다. 53세 남자, 고대 사범대 2학년에서 제적당했고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인천광역시의원 산업위원장이었고 사단법인 인터넷 기업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원래 새정연 소속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밥에 그나물이라며 튀어나옵니다. 원래 그 현재 구청장인 조택상 후보와 김찬진 후보의 경합으로 후보를 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튀어나올 거면 김찬진 후보가 튀어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전용철 후보가 무슨 이유 이 사람은 컷오프 당했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예, 무슨 이유에선가 튀어나왔습니다. 최종 경선도 못 갔는데. 예, 그래서 네. 구민도시기획단이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도시를 재개발하겠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재개발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도시를 재개발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LH를 빡세게 압박하는 것도 민자 유치와 함께 재개발의 재원 조달 수단입니다. 민자도 유치하고 LH도 빡세게 압박하고. 예.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아서 예. 인천까지 왔잖아요. 확실히 느낀 건데 LH 본사에 되게 불쌍하겠어요. 모든 정치인이 다 모든 빡세게. 지자체에서 내가 공약을 뭘 걸었는지 아냐고. 네. 8만 5만 지어줘. 그래서 그러니까 만석 화수부도 연결하는 해안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고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답니다. 어디 씨발 3만 있으면 다 둘레길이야. 그러니까, 산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전용철 후보도 따지고 보면 새정연 계열 후보죠. 그렇다고 근데, 봐야죠. 네네네. 예. 근데 너무 평범한 재개발 공약을 들고 나오니까 네. 여기가 정말 재개발이 시급한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건 확실한 원칙이에요. 지금 재개발할 돈 없다니까요. 참 저 한 가지 네. 한 가지 돈 코멘 없잖아요. 한 가지 코멘트를 해드려야 될 게 네. 경선에 참여해서 결선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떨어진 사람은 네. 불복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출마를 못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컷오프 당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 선거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남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남구청장 새누리당 후보 최백규 남자 46세 정당인 나이가 좀 젊네요. 인천대 경영학전공 석사 제3학기 재학 중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민주평통 자문위원 출신이고 특이하게 전과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이 4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의 위반인지 검색을 꽤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디 쌍수를 이렇게 야매로 받으신 건 아닌가 싶긴 한데 함부로 생각할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쌍가 부릴 수도 있지. 예. 99년도 일이라서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죠. 99년에. 근데 의료법 벌금 400만 원이면 센 건데 네. 혹시 야매로 무슨 치료를 시행하셨을 수도 있고. 뭐 확인할 수 없는 부위일 수 있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예. 네. 공약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유비쿼터스 방제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 유비쿼터스란 말이 한물 같잖아요. 네. 유비쿼터스 지나간 지 10년 됐죠. 꽤 지나갔죠. 그게 네. 뭐 나쁜 말이라는 게 아니고. 네. 약간 그 트렌드에 좀 둔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네. 내용을 구체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니까 뭐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뭐 누르면 콜센터로 연결되고 뭐 이런 겁니다. 앱 좀 보급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여러분 앱 좀 보급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앱 아무도 안 씁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차라리 좀 현실적인 공약이 어르신 전문 병원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건 뭐 좋죠. 네, 이것도 많이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우섭 후보입니다. 남자 58세,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찍힙니다. 왜냐하면 디펜딩 챔피언 현임 남구청장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은 구분하자면 충청도형 후보입니다. 2002년에 한나라당으로 한 번, 2010년에 민주당으로 한 번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했습니다. 용현동에 이북 오도민 통일회관 건립하겠다. 1호선 지하화하겠다. 1호선 지하화하겠다는 이야기는 구청장들의 비교적 공통적인 공약입니다. 네. 새정연에 한해서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네. 지하로 넣기 힘듭니다, 그거. 그리고 이 양반은 지하화를 되게 많이 주장합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지하로 넣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구 차원에서 주민들이 생산한 컨텐츠를 활용한 공공방송 채널 개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 격차를 해소하겠다. 혹시 거의 구청에서 팟캐스트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짧게만 하면 그거죠, 뭐. 그리고는 이제 지난 대선에 당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SNS 교육도 하겠다, 어르신들에게. 근데 미치겠다. 이런 걸 관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자연스럽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왠지 아프리카 국가 같은 데 가서 이제 OECD 국가들이 하고 있는 개발 도와주는 사업 있잖아요. 뭐 교육 인프라를 지어주고 간다거나 하는 거. 그렇지. 예, 그런 거 많죠. 뭐 예. 인터넷 이런 거 뭐 계약하면서 납품하면서 우리도 챙기고 그다음에 저기에 뭐 기술 뭐 팔고 뭐 이런 거. 나쁜 데만 안 쓰면 찬성 못할 게 있기도 쉽나 합니다. 물론 못할 거 있나 싶습니다. 굳이 나쁜 일은 아니죠. 나쁜 일은 아닌데. 네. 그게 일단 첫 번째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기 쉽다라는 위험성이 있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끝에서 챔피언입니다. 저런. 따라서 이 리버스 챔피언. 인버티드 챔피언. 멀티 타이틀 홀딩 디펜딩 챔피언이죠. 예. 연수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연수구 새누리당 후보 이재호, 남자 55세 정당인, 뭐 등등등. 근데 건설환경관리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연수구 구의원하고 뭐 이런 분인데요. 인천시 시의원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어요. 또 저는 이제 범죄에 흥미가 많아가지고 오물청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오물청소법은 뭡니까? 근데 청소법 위반이 뭔지가 궁금하지 않고 그거 자체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물청소법 법조문을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봤어요. 네. 법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쫙 잡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오물청소법 법조문에는 네. 벌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최대가 뭐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 이런 벌금들이에요. 그러면 뭘 해서 100만 원을 받았는지. 어느 날 예. 되게 많이 과음하신 날 어디 구청 뭐 복도 같은 데서 오물을 많이 30번 도와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뭘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법이 당시엔 좀 약간 강한 조문이 있었던 건가? 그게 개정돼서 없었나? 개정돼서. 네. 92년도 일이니까 아주 옛날 일이라고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은 그냥 안전관광복지교육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고남석 후보 56세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홍진호 선생 얘기가 대전편에 나와서 말인데 연수구에는 새누리당 2인자 의원이 있어요. 아, 이름이 2인자예요? 네. 외쳐. 고남석 구청장과는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대구 수성구와도 비슷한 이런 표심을 뚫고 당선돼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역에서는 기적 취급을 받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시의원 선거부터 연수구에서만 6번째 출마입니다. 타율은 5할입니다. 5할이면 준수하네요. 네. 예. 보도블럭 이력제를 도입해서 보도블럭에 들어갈 돈을 다른 곳에 쓴 일, 일반 주민 참여 예산 편성,
구민의 통합을 주장해서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연합, 자유총연맹, 한나라당 낙선자까지 죄다 인수위에 포함시켰던 일. 오, 멋진데요, 그건? 수행비서가 하루 행적을 죄다 기록해서 구청 내부 전산망에 공개한 것까지 알려진 것만 보면 투명 행정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네요. 주민 수백 명을 불러다가 주민이 안건을 말하고 구청장이 답하고 거기에 공연 끼우고 영화 상영 끼워가지고 반나절 정도 하는 행사를 냈는데 그 이름이 주민참여예산 총회 페스티벌입니다. 지금이야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 의무화가 됐지만 이런 전체 주민 불러다 놓고 총회를 처음 시작한 지자체는 연수구입니다. 그게 좋네요. 네. 좋네요. 그게 왜 더 좋냐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주민을 초대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가기를 싫어합니다. 네. 재미가 없거든요. 그 가봐야 뭐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유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페스티벌로 성격을 규정한 거죠. 네. 와서 재미있게 해준다. 뭐 한 3에서 500명 정도 주민 참여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무소속 후보 보시죠. 연수구의 무소속 후보는 우윤식 후보입니다. 51세 남자, 고대 행석, 일진 포장산업 대표입니다. 네.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연수구 협의회장,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우회 장학회 장학위원입니다. 일진 포장산업은 그 골판지 상자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매출 10억 원에 8명의 사원을 가진 회사라고 합니다. 우윤식 후보를 비롯해서 그 위에 그 동구의 전용철 후보도 그렇고 포스터에 오렌지라고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선거혁명 오렌지라고 써진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아마도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빅토르 유시엔코 지지자들이 선거부정으로 그 선거부정 사건에 저항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을 그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오잉. 근데 왜 오렌지 혁명이라는 말을 무소속 연대를 상징하는 말로 바꿨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자신의 선거 공보에서마저도 자신이 안철수 게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인천의 새정연이 안철 굳이 말하면 친한연대 아니야 친한연대. 그쵸. 그 인천의 그 새정연이 안철수계에 단 일석도 배려하지 않으며 돌려먹기식 공천을 해서 개혁 공천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전 전남북 광주하고는 또 다른 그림이네요. 예. 무공천 약속이 깨진 데 크게 삐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송도국제병원을 조기 크게 위치하고 짓겠다. 내가 크게 삐졌으니까. 송도국제병원을 저기에 위치하겠다. 그리고 빨리 유아미 초등학교 학생 귀가 안전도우미를 지원하겠다. 이런 그 복지 공약 트렌드죠. 네. 도서관 12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좀 참신했습니다. 네. 도서관은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서울 경기도 진입하면서 도서관 공약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아마 생략하겠지만 그 도서관은요. 큰 도서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만한 도서관입니다. 작은 걸 많이 지어야 되고. 짓습니다. 예, 요즘 같은 시대에 큰 도서관 짓는 건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고 요즘 도서관들은 그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주로 이제 정보 검색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있죠. 재개발을 대규모 재개발을 지향하는 대신에 완전히 낡아빠진 집이 있어서 아무도 안 사려고 하면 그 부지를 이제 지자체에서 사가지고 조그만한 도서관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정책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에 몇 번 나올 겁니다. 남동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구 새누리당 후보 장석현 남자 58세 인하대 행정대학원 졸업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희망 네트워크 본부장 너무 길어. 이거 댓글 부대 아닌가? 댓글 부대. 예, 재산이 43억에 세금을 9억씩이나. 이분은 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어요. 300만 원씩이나. 그 2003년인데 담배를 한 번에 10%씩 피시나 봐요. 방귀를 많이 뀌셨던가. 이 동네 나오신 후보들은 왜 이렇게 좀 약간 더럽게 느껴지는 범죄 경력이 많은지. 소화가 잘 안 되는 애연가. 물론 인천이 항구도 있고 공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건 맞는데. 네. 구청장 후보들이 다 오물 방지법, 오물 청소법, 대기환경 보전법, 오물 청소법. 제발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뭘까요 이게? 트렌드가 좀 이상해요 이게. 그 일자리, 교육, 복지, 교통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없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넘어가시죠. 정의당 배진교 후보입니다. 45세 남자 인천대학교 행석
디펜딩 챔피언이고 남동이 행복한 재단 이사입니다. 남동구는 재정 대립도가 인천에서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 인천이 지금 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는 곳입니다. 연수구와는 달리 단일화가 별다른 잡음 없이 잘 돼가지고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양자 대결이 됐죠. 배진교 후보는 민노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친 진보 계열 적통의 후보입니다. 그걸 적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예. 요즘으로 하면. 예. 네. 기존에 공약했던 무상급식 공약은 보수 성향의 나근형 교육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그 성사가 되는가 했지만 인천시가 거지가 되면서 초등학생까지만 실행했습니다. 밥 줄 돈이 없어. 예. 네. 그리고 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 공약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실행했는데 이후에 인천 전체로 퍼집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일드림 카페 건립, 사회적 일자리 수천 개라는 공약은 사회적인 뭐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니까 일자리가 생기긴 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만큼 실행됐는지는 찾기가 좀 어렵네요. 생태 올레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남동 문화 생태 누리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태 올레길이 여기는 좀 설득력이 있냐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기에 소래습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약을 보면 소래습지를 생태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겠다. 네. 소래습지는 수도권의 순천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좀 저는 그 설득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강남구에서 우리도 둘레길을 만들래 뭐 이런 말도 안 되겠지만. 네. 뭐 그 여기 소래습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안심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거겠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리고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는데 일자리 3만 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보 후보지만 기업들아 안심해라 뭐 이러고 있는데 3만 개는 약간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딱히 묘하는 이렇게 공보집에는 나와 있지 않더군요. 우리가 지지난 편인가. 그 이상한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일자리 3만 개 하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는 두두두두두두두. 그래도 뭐 경남이나 전북 그 군 단위에서 10만 개씩 하겠다는데 그거보다는 좀 양호하네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인권 서부의 나이트 천국 부평구 가보시겠습니다. 부평구에 나이트가 많다는 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부평역에서 제가 거기 천문대가 있어요. 별빛 나이트. 이게 대한민국은 이 부평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요. 그렇군요. 그리니치 나이트가 있어요. 예.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박윤배 후보, 남자 62세,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요. 네. 3대 4대 부평구청장이었고요. 5대는 한 타임 쉬었습니다. 재산 뭐 군필 전과 없음 뭐. 이분이 다른 걸로 유명하죠. 2009년도 5월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안 만들어준다, 뭐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있고, 네, 뭐 그러는데 일단 그 예정돼 있던 부평 풍물 대축제를 강행을 합니다. 그 축제를 강행하는데 나이도 많으신 분들은 국상이라 하잖아요. 국상. 네. 국상 기간에 축제가 웬 말이냐 그래서 막 몇 분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분향소를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하고 버티다가 네.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핑계로 그 농성 중이던 그 구청 앞에서 네. 농성 중이던 시민단체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해버리고 여기다 분향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쫓겨난 분들을 그냥 항의를 복사라고.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좀 이런 분들 좀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죠. 네, 좀 박윤배 당시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뭐 EJ 책이었네요. 뭐 그런 식이죠. 네. 그 쫓아내면서 이제 농성자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막 뒤돌아가면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노무현이 또 일찍 가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격분을 했었던. 그 장면이 유튜브에 찍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존대를 쓰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네. 호칭도 안 부르고. 예. 그래서 그랬는지 뭐 2010년도에 안 됐고요. 이번엔 제도 전환 중으로 네.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벨실이 공약 없는 것으로 보고 새정치민주연합 홍미영 현 구청장 여자 58세 2대 사회학과를 나왔고요. 부평역 상권과 부평공단과 GM 대우차 공장과 인천 인구의 5분의 1이 모여 사는 그리하여
인천 최고의 지갑이 부평입니다. 5기 지선의 민주당 공천 후보 중에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5번에 출마해서 모두 당선된 인천 선거의 왕입니다. 이 양반이. 재산은 다 신랑 명의. 하이닉스 1168주, 대우증권 3404주, 포함해서 1억 8천. 이 정도 주식. 그 보유 주식으로 보니까 전형적인 그 개미네요. 예. 열심히 사는 개미. 예. 시티은행, 우리은행, 현대증권에다가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대출은 1억 1천만 원 정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천 집값 존나 싸구나. 이런 개미들이 그 고승덕 책 보고 많이 날렸죠. 꼭 이 후보가 고승덕 씨 책을 봤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예. 이런 이분 같은 개미들이. 이분 규모의 이런 취임하자마자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계속해서 이슈입니다. 터의 반환이 왜 이슈가 되냐면 바로 받아와서 하면 되는데 여기가 친일파가 껴있어요. 송병준. 이 사람은 민영환의 식객. 말고는 뭘 했다는 얘기는 잘 안 전해져요. 송병준 후손들의 소송 때문에 지연된 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촉구를 주도했었습니다. 현재는 2016년 반환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얘기는 제가 길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 책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부평신문 지금은 시사인천에 계시는 한만송 기자의 10년 동안의 탐사보도를 다룬 책이 제목이 캠프마켓입니다. 한만성 기자는 꽤 유명한 분인데요. 그 돌고래 형하고 친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탐사보도의 마왕이에요. 읽어보시면. 네. 한 달이 넘게 십정지구 달동네 노후 건물에 아예 살면서 LH 측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달라고 막 떼를 썼습니다. 후보가요? 네. 진짜 한 달 넘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1,000억에 달하는 부평의 부채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김현상 후보입니다. 56세 남자, 인하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사회복지학 석사인데 그 행정대학원에 속했기 때문에 광희의 행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대학원은 모든 걸 잡아먹어요. 예. 주식회사 콤솔 회장입니다. 부평구 중소기업협회 부의장을 하고 있고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콤솔이라는 회사는 부평공단에 있는 전기전자부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 하나로 지금 본인 재산이 7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회사가 잡혀 있는 바람에 재산이 많이 나오네요. 예. 꽉 막힌 부평경제에 물꼬를 트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꽉 막힌 부평경제의 물꼬를 터야 한답니다. 현 구청장이 들어서고 부평경제가 하향세를 탄다면서 디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공약을 보면 이분이 그 전통미녀죠. 안전타령 부르고 계십니다. 네. 예.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콤솔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고 재산이 73억이나 되고 이러면 보통 기사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또 이제 젊었을 땐가? 기사가 뭐를 몰라야 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원래 기사 집에 가고 나서 기사 자러 간 다음에 이렇게 신나가지고 몰래 나오시는 양반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부평공단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IT 첨단 기업과 세계 유수 제조 기업의 산실로 키우겠답니다. 자기가 해먹겠다는 소리 들리는데.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 경남 어디였지? 거기서처럼 직접 이렇게 기업들 만나고 다니면서 한 200개 유치해 오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광 얘기하면서는 동대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산업 얘기하시면서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실 건가 한번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양구청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계양구청장 후보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입니다. 남자 60세 연세대학교 전경대학원 졸업. 계양구청장 후보로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네요. 한나라당 시절에. 생활체육회 그 회장이고요. 재산이 23억 정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 경인 아라뱃길 있잖아요. 네. 그 쫄딱망한. 예. 지금 아라뱃길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후보들이 여야 공이 보여요. 인천에는. 예. 네.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건 다 그러니까 잘랐습니다. 서울까지 안 들어가는데 서울 앞까지는 인천 가는 길에는 뱃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아직도. 네. 네. 그 아라뱃길 주변에 그 신도시 지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예.
되게 웃겨요. 근데 그렇단 말이냐? 예. 이게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원래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지 말고 네. 현 주거 지역을 유지 보존해서 네. 도시 인근 농촌 체험형 관광지, 휴식 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현 주거 지역을 유지 보존하면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아, 또 이런 하찮은 소리 듣고 있으면 또 우리 HP 빨리 빠져나가요. 그리고 재원조달 그 신도시를 지정하는데 재원조달 방안에 민자유치라고 썼습니다. 아, 예. 민자유치는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 주거 지역에 그대로 놔두고 현 거주자들이 그대로 살도록 하는데 민자가 어떻게 유치된다는 건지. 아, 현 주거지 사람들이 민자의 대상인가 보네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건가요? 아, 민주 자본이구나. 민간 자본이라기보다는. 아, 근데 그 아라뱃길 문제는 좀 이제 좀 포기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네. 제가 보기엔 저희가 아직 조사가 분명히 안 된 것 같아요. 왜 인천의 구청장이나 광역자치단체 후보들이 아라뱃길을 자꾸 뇌 까리는지. 그게 그만큼 뭔가 다른 아이템들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아라뱃길 얘기는 이게 지금 나온다는 게 너무 당혹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유를 지금 함부로 파악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이유가 뭐 또 예. 있나. 저긴 따로 추진하나 이게. 이름만 갖고 다른 아라뱃길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와, 이건 세정연 박형우 후보 남자 56세 2, 3대의 광역시 의원을 했었고요. 계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평초 부평중 인천기공 건축과 동양공전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동양미래대학이죠.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와는 리턴 매치입니다. 주장에 의하면 군 생활을 제외하면 거기에다가 놀러 다닌 걸 빼면 계양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살면서. 아니 그렇게 생활 환경이 좁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유배에 온 사람을 지금 정치를 시키는 민주당으로 계양에서만 7번째 출마합니다. 그리고 공보사진, 포스터 사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이잖아요. 얼굴 혹은 서울시장의 경우 뒤통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 출렁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전신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7번을 출마한 사람인데 전과 없는 것도 좀 인상적이에요. 보유 주식이 없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투자는 주로 땅에 한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쉐보레 트렉스 1.4 가솔린 모델이 2,3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엔카랑 보배드림에 가보니까 평균 한 1,800만 원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낮춰가 적었구나 또. 사고 나거나 침수되면 1,200도 받아요, 이 차. 하여간 뭐 재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건 관심 가는 게 별로 없었다는 뜻이고. 계양 아트홀 건립, 계양산성 보건 정비. 이 사람도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 그게 민원이 많은가 보죠.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진짜 이건 저희가 잘 몰라서 이렇게 몰라서 그런 것 그럴 같아요. 수 있겠네요. 저희가 네. 조사를 못 해본 거죠. 예. 네. 대체 왜들 이러는지 인천 시민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왜 상식적으로 아라뱃길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예. 아니 다른 데서 생태 타령하는 것만큼이나 아라뱃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알려주십시오. 미련을 못 버리는 거 아닐까요? 너무 큰 희생을 해놔. 옛날에 하도 떠들어놔서.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박형우 후보의 본심은 사실 여기서 드러납니다. 인천에서 이 계양구가 재정 자립도가 꼴찌일 정도로 거지인 인천의 거지이다, 최고 거지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자기는 취임을 하면 빚을 내는 사업은 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어떠한 커 보이는 나머지 공약은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안 한다니까.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조동수 후보입니다. 62세 남자. 나주대 선교복지학과를 졸업했는데요. 나주대가 지금은 고구려대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전국을 돌다 보니 우리의 의문점이 풀렸어요. 네. 고구려대학은 무엇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나주대가 더 낫지 않아요? 고구려대학보다? 문제는 나주가 고구려인 적이 있었느냐는 궁금증인데요. 물론 뭐 역사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뭐 그랬을 수는 있죠. 원래 나주대학이었다가 네. 대학 자체가 북방 진출 정책을 써가지고 이름을 호기롭게 지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벌 당한 게 아니라 북벌하겠다. 북벌을 한 거지 나주에서. 그러면은 그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나주에 있는 대학교가 고구려대학교인 걸로 봐서 고구려가 나주의 땅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뭐 그런 겁니다. 저 예. 문장 제가 호흡하는 거 보고 내가
눈치챘었어야 되는데 저런 소리 할 거라는 걸. 예. 장수왕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배를 따먹고 갔다고. 그렇죠. 인천 분해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고요. 네. 회장을 했었고요. 현재는 6대 계양구의 의원이고 전반기에는 의장을 했습니다. 이번이 그 도합 6번째 출마인데 출마를 하는 생활 정치인입니다. 생활 정치. 15년 15년이 아니라 95년이겠군요. 95년부터 꾸준히 출마를 하고 있고 2002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걸 시작으로 2005년에 우리 당으로 낙선. 이거 다 그겁니다. 계양구 의원입니다. 2010년에는 통합민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도 새정연 공천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된 것까진 좋았는데 네. 이때 계양구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이 아니라 딴 사람을 의장으로 내정하니까 당선되고 예. 개회하기도 전에 탈당해버렸어요. 민주당을? 예, 그러니까 개시도 하기 전에 탈당해가지고 싸웠나 보지 뭐.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랑 어떻게 등에 업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의장에 등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장이 하고 싶었던 거구나. 예, 그러니까 덕분에 민주당은 다수당이 됐는데도 부의장과 의장을 모두 못하는 그런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추진력 있네요, 이 사람. 이 사람이 탈당하면서 지난 20년간 당을 위해 헌신해왔다라고 일갈합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 한 달 정도만 더 헌신을 못하는지. 어른들의 세계는 정말. 이게 한 2년 정도만 더 헌신하면 후반기에 의장 시켜줄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살펴보면 5대 공약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예. 정리해가지고 표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선관위가 제출하도록 하는 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표 안에 그 컨텐츠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표 밖에 숫자 3자가 찍혀 있어요.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보면은 그냥, 뭐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공약 한 개를 최소한 한 페이지에 다 할애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은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네. 이분은 한 페이지에 공약 5개를 다 때려 넣어요. 그리고 들여쓰기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그 사소한 걸 할 만큼의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신경만 좀 돈 안 쓰면 되는 들고 거죠. 신경만 조금만 더 쓰면 되는 걸 이렇게 엉망으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저는 성의가 안 느껴져요. 어쨌든 공약을 보면 계양산 일대에 대단히 테마파크를 조성한답니다. 그리고 이분도 한옥마을 타령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에 딴 건 몰라도 이번 지방선거 지나면 한옥은 엄청 늘어날 것 같네요. 어디 터가 있나? 뭐가 있나? 지하에 한옥도시 이런 게 있나? 아파트 옥상마다 한 채씩 한옥을 짓겠다는 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후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서구청장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새누리당 후보 강범석, 남자 48세, 인천대학교 동부가 물류대학원 졸업, 물류학 박사입니다. 그 밖에는 음주운전 한 번 걸린 거. 네. 나이도 젊으신데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예. 2008년 보궐, 2010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이제 삼수하는 중입니다. 네. 경력 중에 특이한 게 고려대학교 학교신문 편집국장 출신이랍니다. 예. 무슨 학교요? 고대 고려대학교. 학교사. 예, 고대신문 편집국장 출신이라고 스스로 본인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이러면 나이로 보거나 이렇게 대충 그 연배로 봤을 때 386 운동권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학부 출신이면요. 예. 48세고. 근데 그 당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처럼 유권자들도 후보를 선택할 때 자신이 10년쯤 쓸 물건을 구입할 때처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뽑아주고 다음번에도 뽑아달라는 얘기인가요? 두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치와 진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거 공보를 보거나 연설을 보거나 뭘 보면서 네. 그 후보자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그 유권자 여러분들은 그 진정성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 힘드니까, 네.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큰 중앙 메이저 방송이니까요. 예, 이런 얘기를 모두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때 열심히 거짓말하던 그가 우리가 시킨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봐서 너무 못하면 소환해버리고. 그렇죠. 예. 뭐 봐줄만 한데 좀 못하면 딴 놈으로 갈아치울 겁니다. 여지없이. 예. 새정치민주연합 전원기 후보 남자 53세 12억의 재산 당해년도 체납액은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세금을 안 낸 거예요? 네. 왜 나왔지? 이제 냈겠죠? 이제 지금쯤은 냈겠죠. 예. 네. 디펜딩 챔피언 이어야 할 전연성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20% 정도는 새로운 인물을 뽑자는 이 중앙당의 방침을 따라갔기 때문에 희생이 된 거죠. 전연성 구청장이. 따라서 이번에 서구청장 선거의 승자가 6월 21일에 개통될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의 개통 테이프를 썰게 됩니다. 광주 지능고 전남대 석유화학공학과를 나왔고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전경 92기입니다. 99년식 포텐샤 2.5가 한 대 있어요. 그 왜 차를 뒤져보고 그래? 근데 현재 가액을 121만 원이라고 적어냈어요. 포텐샤? 예. 그리고 집에 08년식 체어맨도 한 대 있으세요. 좋은 차도 있네요. 근데 이런 기름 많이 먹는 세단들은 보통 중고가가 빨리 떨어지죠. 그렇죠. 중고가 되게 싸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이 쉐보레 트랙스 1.4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많이 안 떨어져 1,800만 원대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121만 원이 맞다. 맞는 가격이네요. 예.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뭘 했는지 티가 안 난다. 아이고 저런. 무소속 후보가 아니구나. 새정치국민의당 후보가 있네요. 새정치국민의당 권중광 후보입니다. 69세 남자. 전체적으로 고령이에요. 이 당 후보들. 예. 인천고를 나왔고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인천시 초대 시의원이었고 그리고 민선 초대 서구청장이기도 합니다. 슬로건이 구관이 명관인데요. 구관이라기에는 와, 이거 진짜 되게 예. 클래식하다, 클래식하다. 예, 멋있어. 구관이라기엔 좀 너무 구관이죠. 그리고 이분을 살펴보면 91년에 민자당으로 시의원 당선, 95년에 민주당으로 갈아타고 서구청장에 당선. 씨발 민자당 나왔어. 이후에 서구청장 선거에 개근하면서 모두 낙선합니다. 2000년에는 총선의 외도를 잠깐 했는데 역시 낙선했죠. 순서대로 당적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요. 91년도 자민련, 95년 민주당, 98년 한나라당, 2000년에 다시 자민련, 02년 무소속, 06년 민주당, 2010년 다시 무소속, 이번에는 새정치국민의당입니다. 자, 06년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바보 민주당. 예. 예. 공약을 보시죠. 일자리 2,000개. 아이, 현실적이죠. 소박하다. 굉장히 검소하네. 현실적이죠. 근데 이 2,000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관내 기업이 한 3,000개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서구민 1인 채용하기 운동을 할 거예요. 아니야. 기발하죠. 타당해. 관내 기업들한테 한 명씩만 더 뽑아라. 네. 경비실 하나씩 더 만들어라. 서구민 1인 채용하기 갖다 앵기는 거지, 그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대학생들 이제 그 졸업을 앞두고 롤하고 있는 그런 그 대학생들한테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아 형 그냥 공무원 같은 거 하려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같은은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 서구민 1인 채용하기 운동과 더불어 썰매장 같은 수입원 개발. 썰매장도 아니고 썰매장 같은 대충 썰매장 같은 거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썰매장은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뭐 첨단 기업, 의료기기 업체 유치.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첨단 기업이랑 의료기기 유치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세금을 깎아서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세율을 낮추면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경우. 아, 세율을 낮추고 그 심시티 보면 심시티 보면 세율 낮추면 기업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한 마이너스 세율을 제공해 줄라나? 뭐 모르겠습니다. 돈을 막 주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공약은 쓰레기 봉투 무상 공급.
아, 이분이 그러면 안 돼. 쓰레기 봉투 사러 갔다가 봉변을 한번 당하시는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공짜로 해야지. 쓰레기 종량제를 그냥 구해서 폐지하면 되잖아요. 이럴 거면. 굳이 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무상 공급하지 말고.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건 검단 신도시 개발을 하고 구가 참여하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일반적인 개발 공약이잖아요. 예. 이게 특이한 건 사업의 목표가 특이해요. 사업의 목표가 상가 밀집 지역 무료 주차 전면 허용이에요. 사업의 목표가. 예.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 확대. 그건 칸을 잘못 쓴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분은 상가 지역에 살고 계시고 주차하다 딱지를 많이 떼보셨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사러갔다 봉변을 당해보신 분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 썰매장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를 살짝 건너 강화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강화군 새누리당 후보 한상훈 남자 70세입니다. 아닌데요. 새누리당 강화군 후보는 없습니다. 다시. 그러네요. 뭐야 이게? 새누리당 강화군 후보는 없습니다. 이런 썰렁할 때가 있나. 네. 예. 어떻게 된 거지? 1번이 없어요. 새정치민주연합 한상운 후보 남자 70세 부족 고갯길로 나와 있고요. 맨 윗줄에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조사하신 거구나. 걸렸다. 다 조사하셨어 또. 조사만 다 했을 뿐이니까 재밌는 얘기거리도 찾아왔어요. 진짜요? 만약에 제가 못하면 얘기해 주세요. 포스터에 보시면 글씨로는 중앙이 선택한 참신한 인물이라고 써 있는데 포스터를 보신 강화군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참신과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예요. 제 견해로는. 넥타이도 정말 제가 본 넥타이 중에 제일 진부한 컬러예요. 어머 어떻게 생각할까 노래. 69년 8월 9일에 제대하셨어요. 그때쯤 내가 태어났습니다. 본인은 차가 없으시고요. 아이고. 아내분은 2011년식 쉐보레 스파크 1000cc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검소하시네요. 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마티즈죠. 예. 네, 현재 가액이 550만 원일 거라고 적어내셨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쉐비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럼요. 포텐셜보다 훨씬 비싸요. 상태 좋으면 그거보다 더 받기도 하던데요? 네. 서구 전 원기 후보와 다르게 경차 가격이 늦게 떨어진다는 점 알려드렸고 주식과 땅, 건물, 예금이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300만 원이라고 적어냈습니다. 강화에 유명한 강화 반다지 가구가 있죠. 예. 이 가구가 집에 하나 있는데 한 짝 있는데 그게 시가가 700만 원이라고 적어내서 가장 비싼 재산입니다. 가지고 있는. 골동품적 같이. 네. 우리은행 대출 1,050만 원은 2024년 10월 9일이 만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프로가 뭐예요? 그냥 조사할 게 없어서. 재산 센트럴인가?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을 재현하겠다. 아니, 저는 100주년 기념해서 무슨 뭘 만들겠다 이런 공약은 봤는데, 3.1 독립운동을 재현하겠다는 공약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겠다. 네. 참신하네요. 그걸로 해산. 그리고, 건립도 있어요.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불교 문화 체험 코스를 개발하고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겠다. 모든 종교의 공정한 분이에요. 기본적이네요. 예. 어르신 군내 버스를 무료화하겠다. 하빌초등학교 강화중 강화고 성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강화군 종로약국 4층이네요. 제가 조사한 내용 하나 뺏으셨잖아요. 네. 뭐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국에 강화도 출신 강화군 출신 인사가 30만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물뚱님이 조사하시면서 새누리당 소속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존재감은 미미하다. 진짜 몰랐어. 진짜 새누리당인 줄 알았어. 지금 아셨어. 이제 알았어. 세정현 후보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강화도 출신 인사가 30만인데 그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긍지가 대단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커민 강화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시는 출향 인사들을 강화에 유치해서 다시 잡아들여가지고 너만 오지 말고 네 회사도 같이 데리고 와. 우리 동네 회사를 해라.
거기 수컷닷컴 대표님도 거기 사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 고향이라고 거기서 회사를 차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뭐, 좀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분입니다, 이분도. 네, 그러네요. 무소속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무소속 유천호 후보, 63세 남자, 인천 전문대 체육 전문 학사고요.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을 했던 분이네요. 이분 원래 현재 강화 군수이기도 하고 원래는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새누리당 인사거든요. 네. 지난 3월에 부인이 주주로 있는 강화 장례식장이라는 곳에 네. 세금 탈루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지분 15%를 가지고 있었는데 군수 당선되면서 그 부인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회계부장이 자살했어요. 근데 이 회계부장의 유족들은 세금 탈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유족에 따르면 유천호 군수가 세금 탈루와 군수가 연관이 있다고 보도한 강화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자살한 회계부장 A씨가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이미 한 거죠. 증인 출석을. 예. 자기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증언을 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백을 했는데 예. 가족들은 몇 가지 정황을 들어가지고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자살이 아닐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던 A씨에게 장례식장 취업을 알선해줘서 10년간 직장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고마워했다라고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강화도에서 펜션업을 크게 하는 임모 씨라는 사람이 돈봉투를 살포했는데요. 네. 임 씨는 상당히 그 규모가 큰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허가 증축건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유천호 군수 시절에 허가가 갑자기 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합법화를 시켜줬다. 예. 임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강화 군수 선거와는 상관이 없다는데요. 5만 원짜리 몇 장이 한 4대장이 된 봉투를 그냥 아무 상관없이 괜히 뿌리고 다녔다는 얘기죠. 저도 강화도에 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을 걸. 예. 많이 부럽네요, 강화도 국민들이. 근데 아까 그 회계부장 자살하고 그런 거는 뭐 하드보일드 느와르 분위기네요. 예, 좀 무섭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배드 섹터가 나는 바람에 예. 새누리당에 압축이 안 들어가고 네. 티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군민에게 심판받겠다. 네. 공약을 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니다. 넘어가. 그리고 눈에 안 띄어. 그리고 또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한옥 호텔 같은 관광자원 얘기가 나오는데 한옥촌이 아주 그냥 인천 지역에 그냥 바글. 뭔가 트렌드야, 트렌드. 동부가 한옥 허브가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한옥 거점 도시. 유천호 군수에게는 사기와 공갈 전과가 있는데 본인의 소명에 따르면 억울하다고 합니다. 세계의 명작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항상 대사가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너는 무슨 죄를 졌냐? 나는 다 결백해. 여기 결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네, 그러죠. 그러니까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후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결백하시다니까 믿어드리죠. 그간의 행적을 봐도 믿을만 합니다. 예. 이상복 후보. 그리고 무소속 이상복 후보가 있습니다. 60세 남자, 동국대 행석. 정치인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도 역임했지요. 새누리당이 강화군을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가장 억울해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천호 군수 의혹을 막 저격하면서 이제 내가 새누리당으로 가겠지 이러면서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보내버릴 수 있는데. 예. 강화군은 다 풀려나왔군요. 네. 근데 다 풀린 게 이것인 거죠. 하잘 것 없어. 2명이야. 김포 경전철을 강화까지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왜 넣냐면 경전철 공약을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두려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용인 때문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런가? 아직도 좋아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경기도 가봐요. 바글바글해요. 난리 경기도. 그런가? 예. 하여튼 농촌 인력은행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복지 공약도 존재하는 후보입니다. 네. 다음번에 옹진군의 경우에는 물뚱님이 조사를 한 게 맞는 겁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옹진군수는 세정현 후보가 없습니다. 예.
옹진군수 후보 조윤길 남자 64세 공무원 한국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재학 중입니다. 뭐 그 외에는 다 특이사항 없고요. 옹진이라면 원래 그 연평도가 있는 데잖아요. 네. 그렇죠. 연평도 같은 게 지자체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참 난처할 겁니다. 사실 또 그런 데서는 먹고 살만한 산업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죠. 농업 아니면 어업인데. 그리고 군 내가 말이 네, 군으로 네. 묶여 있는 거지 선별로 다. 막 띄엄띄엄 있고 흩어져 있고 막 그런 데라서 참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를 하려면 남아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건 관광 사업 아니면 먹거리 뭐 이런 겁니다. 예. 역시 그래서 그런지 공약들도 농어촌 관련 공약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네. 특이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2명이 있네요. 무소속 김기조 후보입니다. 50세 남자. 학력은 미기재했고 주식회사 서해건설전기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현재 옹진군 생활체육회장입니다. 생활체육회장들이 세요. 세요. 그리고 옹진군 통합방위협의위원이기도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예, 통합방위협의회. 협의위원입니다. 이런 걸 빼주면 돼,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슬로건에 근데 그분 돈 많아요. 아, 네. 32억 있어요. 예. 슬로건을 보면 왜 김기조가 당선돼야 하나? 네. 네. 이 답이 뭐게요? 왜요? 군민의 51%가 원하기 때문. 나머지 49%는 원하지 않나 봅니다. 이게 왜 이런 소리를 왜 써놓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분도 아니야, 51%가 원해도 51% 중에 한 40%가 투표 안 해버리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스트랄. 아스트랄, 예. 진짜. 아스투랄. 예. 아스투랄. 이런 거죠. 뭔지 그리고 모르겠다, 나도. 예. 무보수 타령하고 있고요. 관광 타령, 특구 타령도, 관광 특구 타령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 좀 타령에 예. 능하십니다. 예. 근데 관광 특구 타령도 따지고 보면 건설 타령이에요. 아, 명창이시네요. 왜냐면 미국 종합처리장, 해양공원, 덕적도 스키장 및 썰매장을 건설해가지고. 덕적도의 스키장. 예, 그래가지고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스키장 겸 썰매장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덕적도로 스키를 타러 가겠어요? 이런 아열대 지역의 섬에 스키장도 있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덕적도 규모로 봐서는 정식 스키장은 안 되고 눈썰미장급일 겁니다, 아마. 예.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면에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 서해건설전기 대표이사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죠. 전기공사할 때. 배표의 10%를 주민용으로 확보하겠다. 배표의 10%를 주민용으로 확보해놓겠다. 저 외지인 말고 예, 예. 10%는 항상 주민들한테 주민용 배분하겠다. 쿼터. 예. 이건 뭐 좋죠. 그리고 옹진군 전역에 난방연료를 LNG에 하겠다는데, 네.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죠. LNG의 특성을 모르는 분이죠. 그렇죠. 예, 섬에는 LNG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하죠. 하면 하는데. 해저로 파이프를 깔면 돼요. 예. 예. 아니. 하려면 하죠. 예, 뭐.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되는 줄 알아.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브라질로 가는 해저 터널도 뚫으면 뚫죠. 네. 수직으로 딱 들으면 되죠, 수직으로. 그러니까, 토탈리콜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럼 더 낚아보자. 예. 튜브로도 할 수 있대요. 굵은 고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 튜브로도 LNG를 보낼 수 있대요. 맘대로 해보세요.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좀 얕은 후보가 아닌가. 또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손도신 후보입니다. 40세 남자, 충남 산업대, 현재는 청운대라고 하죠. 1년에 재적했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CU 편의점 백령 대청점 대표입니다. 구 회미리마트입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백령 전후의 감사이기도 하지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702기래요. 궁금해하신 해병대 병장 여러분. 예. 근데 이분이 그냥 편의점 CU라고 해놓으니까 그냥 웃긴데, CU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충동 왕족발, BBQ, 국대 떡볶이, 그리고 강남에 NTN스 프레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안 냈어. 그러니까 이게 창업한 경력은 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 경영의 왕인 거죠, 이분은. 프랜차이즈 경영의 챔피언. 그러네. 이분이 자기 그 소개에 따르면, 92년도에 처음 이제 군대 때문에 백령도와 인연을 맺었고, 네. 2004년에 결혼 후 100일이 갓 지난 딸과 아내, 중고차 50만 원으로 백령도로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부터 싱싱총괄을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다네요. 그래서 가게를 열어서. 네, 그러니까 자기 말에 의하면 군민들이 도와줘서 살게 됐는데 감투까지 쓰려니까 미안하답니다. 왜 나왔어? 그래서
2010년 세금이나 미안하면. 그 2010년 그 네. 포격 사건 때문에 예. 두려움에 떨던 딸을 보면서 2004년에 100일이 갓 지났으니까 2010년에는 유치원생 정도 됐겠네요. 그렇겠죠. 그 딸을 보면서 군수가 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군수가 돼? 그럼 이사를 가면 되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공터에 텐트 치고 선거사무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그 잘 블로그를 운영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무엇 했고 이런 문장 있죠. 무엇 했고. 네. 그리고 무엇도 뭐 UMC도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고와 도를 모두 구와 두라고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규현이 소설 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놈은 멋있었다. 예. 저 군대 있을 때 인트라넷을 휩쓸었죠.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20살 넘어간 남자들이. 아니야, 저는 안 봤어요. 근데 그 소설 그 밖에 있으면은 쳐다도 안 보죠. 군대에 들어가면 맞아. 정독하게 됩니다. 난 안 봤어. 군대에선 받겠다. 그땐 네. 좀 한물 갔죠. UMC가 저보다 좀 늦거든요. 네, 제가 예. 군번이 늦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모로 군대 생활 생각나게 하는 후보고요. 진정한 서민 후보가 옹진군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군수실을 여객터미널로 이전하겠다. 왜 그래? 여객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여객터미널에 냉장창고와 냉동창고를 신축하겠다. 전 이거 마음에 들던데요? 냉동 창고가 지금도 없어요? 있는데 여객터미널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네. 건설이 만약 용이하다면 오케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옹진 주식회사는 그거지. 옹진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느낌이에요. 옹진 주식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겠대요? 그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다른 곳에 있는 예. 공원, 백화점, 휴게소, 체육시설 같은 데 투자를 하겠답니다. 아니 그걸 척식이라고 불러요. 저번에 네. 동인도 회사가 동양척식회사잖아요. 예. 동양척식회사일 수도 있고, 예. 동인도 회사일 수도 있고. 하여간 정복력이 좀 있으시네요. 옹진 그리고 척식회사. 딴 건 몰라도 이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공영 여객선을 취향하겠다. 공영 여객선. 예. 그리고 백령도에 36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교육감 후보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요즘 딴지에 걸려있는 재산이 때문에 나름 유명이 되었는데요. 직접 용산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봐 주시고 배달을 갈 때에도 제 얼굴 보고 바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저도 사실 용산 용팔이었거든요. 파리를 날리다가도 호구 손님 하나 잡아서 눈탱이 치는 그 맛, 그 짜릿한 맛에 용팔이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요즘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돌아버리겠다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자. 아니 정확히는 정직하게 장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보시는데 말이죠. 은하계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AS가 믿을 만한 조립 PC 전문 업체 컴스테이션의 졸라 유명한 이경식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제 휴대폰도 밝혀버리겠습니다. 011-892-5568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후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태, 남자 67세, 인하대학교 교육학 석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고요. 뚜루룩. 예. 이본수, 남자 67세, 사단법인 사랑의 네트워크 이사장, 서울대 공학 박사, 인하대학교 총장 출신입니다. 안경수, 남자 64세, 인천대 교수, 인하대 토목공학 박사, 제5대 인천대 총장입니다. 네, 자존심 대결이죠. 인천대 총장과 인하대 총장. 인천의 그 양대 대학교의 두 그 총장 역임자들이 같이 출마했습니다. 이건 옛날 말로 하면 NL대 PD인데요. 이청현 후보, 남자 60세, 무직, 인천교육대 초등교육학과 2년 졸업. 이게 2년 졸업이라는 게 당시에는 교대가 2년제였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2년제 대학이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영재셨거나. 네, 그럴 수 있죠.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지킴이 공동단장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진보계열 후보겠죠. 아니면 함정. 네.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이고요. 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200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니까 정교조 초창기 시절입니다. 네. 예. 현직 나근영 교육감이 인사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양대대학교 인천대 총장과 인하대 총장이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원래 보수 계열에서 이본수 후보와 안경수 후보를 상대로 이 두 총장입니다. 네. 단일화 작업을 했는데 단일화가 실패했어요. 둘 다 나왔어요. 네. 거기다가 애당초 단일화에 참가하지 않았던 분까지 또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보수가 3명입니다. 보수 계열이. 예. 네. 이청현 후보, 저 한 명 있는 저 진보계열 후보는 지난번 선거에서 현직 나 교육감에게 3,500표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 낙선한 뒤에 이번에 재도전하는 중이죠. 근데 그 나근영 현직 교육감이 다시 출마하지 못한 이유가 네. 인사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네. 그 인사 비리 혐의로. 근데 그 와중에 뭐 시민단체 이런 데 또 배임 혐의까지 추가 고발이 들어가고 막 그 고발받고 조사받고 이러는 와중에 또 통 크게도 올해 연초에는 막 해외 순방도 다녀오시고 뭐 그러다 그냥 불출마하겠다고 안 나오시는 겁니다.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진보 계열 1명, 보수 계열 후보 3명이 경쟁하고 있는 네. 인천 교육감. 전국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야. 그러니까 보수 교육감 쪽이 더 단일화가 어려운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해도 양쪽 모두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누군가가 우울해하긴 매우 일러요. 그럼요. 네.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 이용의 지방자치의회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선거이용. 아까 계양구 무소속 조동수 후보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했는데 아, 예. 의장 안 시켜준다고. 이 양반이 의장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곧바로 탈당하고 그래서 한나라당 뭐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에 등극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많습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의회 얘기를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면 폭력 사태 같은 경우는 순천이나 울산에 미치지 못하고 뭔 얘기 하나 했네. 일을 안 하기로는 뭐 강원도나 전북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애매해요. 네, 애매해가지고 이 기회에 왜 이렇게 이런 그 의장 선출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나를 해보니까 네. 그 아까 얘기한 그 부평신문 구 부평신문 지금 뭐죠? 시사인천. 시사인천 기사를 보다가 답을 알아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의장을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는데요. 그러니까 콘클라베 스타일로 뽑는데요. 콘클라베 스타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혼탁한 기초의회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콘클라베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고대인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과학적 사고가 부족했죠. 네. 그래서 동서를 불문하고 화랑의 후에 배우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거기서 보면 소똥 위에 개똥 넣은 걸 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우 낮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초자연적인 존재의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그죠? 지금 지방의회 의장 빨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초기 보면은 라틴어 성경이 70인역이 그런 거죠. 70명을 골방에 가둬놓고 번역을 시켰더니 일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더라. 고로 이건 신이 이걸 해준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선출도 이런 거죠. 모두한테 아무 말 다 조용히 시키고 자 들어가서 일단 투표부터 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만장일치로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내면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출된 교황은 그러니까 주님의 뜻으로 선출된 교황인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단번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써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 만약에 시의회 의원이 뭐 20명이다. 네. 그러면 20명이 대댄지에서 다 같은 편 될 때까지 그렇지. 계속 흔들고 있는 거야. 대댄지는 50%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의회 선거는. 네. 만장일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만장일치까지 하면은 퇴근을 못 하죠. 집에 못 가니까. 지방의회에서. 그런데 뭐 어떤 부분에서 똑같냐면 딱 들어가서 앞뒤 없이 그냥 일단 투표부터 시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견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토론도 없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효율적인 거죠. 그냥 그 선거의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선출할 수 있으니까. 바로 찍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견이나 아니면 심지어 하다못해 간단한 자신의 뭐 소견이라도 발표할 시간조차 없이
덮어놓고 투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공식적인 뒷거래. 비공식적인 뒷거래. 아까 그 조동수 후보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를 뽑아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조차 전혀 필요가 없어요. 시사인천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간단하게라도 소견 발표라도 시키고 예. 투표를 하는 곳은 245개 중에 77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의장 한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장직에 집착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의장직을 역임하면 다음번 출마할 때 캐리어가 하나 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그게 얼마나 큰데 의정 그리고 저 뭐 의정 활동하는 동안 뭐 뭔가 더 편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죠. 예. 하여튼 이런 아저씨들이 물밑 암투를 막 벌이고, 물론 아줌마들도 있죠. 아줌마 아저씨들이 암투를 벌이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기초의회가 개시도 하기 전에 진짜 막 문자 그대로 개시도 하기 전에 네, 회의 열리기 당선자들만 뽑히면 그때부터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돈 뿌리고.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컨택하고 그래요. 밥 먹이고 술 먹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초의회가 신의 성령으로 누군가를 점지해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사전에 표를 잘 읽어놓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몰랐거든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지방의회가 247개 중에 소견 발표라도 시키는 77개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아하. 그 성령의 부름을 받고 그 의장이 된 분이 묻지마 투표를 하는지. 예. 네. 그런 걸 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네. 이런 말만요. 내가 지금 집에 당장 빚까지 져서 땡길 수 있는 돈이 껏해야 한 1억 안팎이다. 라고 생각하면 경인권에서 좀 멀리 나가지 않는 이상 자기 집은 못 삽니다. 못 사요. 살 수 있는 데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사는 환경이 좀 더 불편하면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나다니면서 우리 동네에 왜 큰 건물이 안 생기지? 주요한 관서나 기업들이 왜 안 들어오지?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 우리 동네 땅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왜 얼른 와서 나를 죽여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XSFM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정확히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저희들은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 텐데요. 나눠서 들으십시오. 알아서요. 윤수의 프로듀서와 총각 이용과 물뚝심송 상인고문이었습니다. 내일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